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 터지기 전에 시젠이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6만 1,000원 위에서 이 차트는 오미크론 이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미크론에 대한 테마로 인해서 장대 양봉 이틀간 뽑아주면서 경증이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크게 한번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깨지진 않았죠. 이 6만 원 밑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저점, 최저점 48,000원 밑에 있는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이때는 오미크론 때문에 돌파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진단키트 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저도 물론 이때 물을 태웠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이때는 오미크론이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미크론만 보고 들어온 세력 혹은 개인들 단타 물량들이 다 들어왔다가 오미크론이 경증이고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 급하게 빠진, 쉽게 얘기해서 시젠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아닌 단타성 매물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단타성 매물이 급하게 빠져나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어느 정도 조금 들어 올리면서 음봉이 발생되긴 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저점이죠. 이 저점인 6만 원을 깨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오미크론이 터지기 직전 이 6만 원대 원점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천천히 달팽이처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차트 뒤에 말씀드릴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시제는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 시즌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 오늘 또 3%대까지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면서 6만 1,000원, 6만 1,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뒤에 제가 영상에 후반 부분에 왜 시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지금 이 주식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주식이구나 라는 것들 재료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을 들고 가려고 하니 많이 흔듭니다. 개미들을 정말 많이 흔들고 있고 처음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발생이 계속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를 보면 플러스 0.62%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3천을 돌파 직전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을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닥도 플러스 0.48%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행주랑 어떤 항공주 쪽에서 오늘 양봉을 좀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시젠 이 진단키트하고 여행주는 같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는 게 조금 아쉽다. 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진행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용 정리한 것들 들러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서 본격화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PCR 검사가 의무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죠. 이 뉴스가 12월 3일인데, 12월 7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입국자 10일 동안 격리하고 PCR 검사 3번 의무화 되었죠. 의무화가 되었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격리 면제서 최소화, 장례식 참석 등에만 적용한다 하고, 이제는 아프리카 직항 항공 국내 입항이 중단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인데 모두투어 여행사죠. 여행사에서 시젠과 콜라보를 맺었습니다. 이제 PCR 검사 우대 혜택 제공을 하겠다. 왜냐하면 출국 전, 입국 후 무조건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의 패키지 같은 그런 검사가 이제는 우리가 여행자 보험이 들다시피 PCR 검사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녹아들었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시면 검사 비용이 한 비쌉니다. 제가 저번에 갔을 때 1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자, 시즌 의료재단 검사 비용은 11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10만 원 초반 정도 하더라고요. 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우대 혜택, 이 모두 투어를 이용하면 8만 8천 원에 해주겠다, 뭐 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라는 거죠. 모두투어 홍보 마케팅부 이사는 해외 출국 시 반드시 해야 하는 PCR 검사를 직접 해보니까 번거롭고 불편하다.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업체마다 다른 복잡한 검사 절차. 그래서 이 모두투어에서 픽을 했던 기업이 시젠이죠. 자, 앞으로도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모두투어에서는 발빠르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보시면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가 40만여 건, 약입니다. 약 40만여 건을 하루에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40만여 건을 단순 계산을 하면 10만 원으로 잡고 하루에 400억이거든요. 400억. 물론 시즌이 100%는 아니겠지만 400억에 한 달이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1조 2천억 중에서 시즌의 비중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의 어떤 수익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즌에서 알바생들도 많이 뽑으면서 정말 밤낮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올랐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정부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루에 40만 건 정도 실시하고 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경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PCR 검사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특징을 계속 유지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료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5만 건에서 40만 건 최근에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 없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이 들면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에서는 이러한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검사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세 이상 24시간 내에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가 지금 추진 중이죠. 입국 3, 5일 내에 코로나 재검사 요구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 2세 이상 24시간 음성 결사는 의무화인데 재검사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받아라. 자, 이번 규제 지금 아프리카 발 오미크론 때문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 규제로 인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출발 전 3일에서 지금 하루로 단축이 되었죠. 더 엄격해졌죠.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엄격하게 검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8세 이하 및 긴급한 사안으로 입국해 백신 접종할 시간이 없는 일부 여행객에게는 입국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미국 입국 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입국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죠. 출국 전에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들어와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제는 입국 후에도 검사를 받도록 공고하고 있고 이 공고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델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델타 바이러스도 무증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증상이 많았고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기절환증,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험했던 거지. 사실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숫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경미했었죠. 크게 엄청나게 뭐 다 죽고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경미한 오미크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이게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알죠? 결론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애기들 입원하기 위해서 무증상인 저와 와이프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입원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미하지만 어찌됐든 감기나 코로나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선행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물론 경증률이 낮다라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만 산소 치료 비율이 낮았다라고 되어 있지 산소 치유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중증이나 산소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기존 델타가 100명 중에 뭐 10명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위중증이 발생했다면 이 오미크론은 1000명 중에 200명이다. 예를 들면요. 그럼 비율로 봤을 때는 당연히 경증이 오미크론이 적은데 중증력을 봤을 때는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나이대가 낮죠.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퍼졌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단계를 계속적으로 종식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 이 진단이 과연 몇 개월 안에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몇 개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죠. 남아프리카. 여기에서 지금 2주간의 기록을 담은 보고서에 보면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에 들어온 수급들은 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코로나19 오늘 10대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인데 기저질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로나19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감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치명적이죠. 마찬가지로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경증인데 누군가에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도 코로나19 위중증이 역대 최다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종결 예상이 언제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1년 혹은 2년? 글쎄요. 코로나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5년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백신도 앞으로 매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앞으로 적어도 5년 그리고 길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최악이죠. 왜냐하면 풍토병 상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지금 몇 개월 안에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던 어떤 수치인데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델타는 사라지고 오미크론으로 다 퍼진다면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 정말 그냥 감기라면 종식되기가 빠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국 폴 헌터 교수 말로는 오미크론이 마지막 우려 변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감염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감염이 일어나도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중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때 대유행이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야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경증이고 사망자가 없고 중증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린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시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테마주로 접근을 한다면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불안하지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눌릴 때 사자 10년 뒤에 내 인생이 변한다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젠 지금 매출이 11월 달에 이미 1조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글로벌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사급 인재만 지금 100여 명을 채용을 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썼죠. 바이오 엔지니어, IT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까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시약이 아닌 코로나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신제품도 계속적으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명건 IR/PR실 전무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새로운 사업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올겨울, 지금이죠. 올겨울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질환 함께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오미크론이라는 게 없었는데 오미크론이 나왔죠.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제품을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즌에서는 신제품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 만큼 검사 시간을 단축시킨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이동형 검사실 모바일 스테이션. 아쉬운 거는 이 모바일 스테이션이 지금 좀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뉴스,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의 손흥민 토트넘 구단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됐는데, 그런 어떤 축구 경기장 이런 곳에서는 그런 모바일 스테이션 같은 것들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시즌 최근에 계속 불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연 10년 뒤에 혹은 5년 뒤 아니면 3년 뒤만 봤을 때도 지금의 주가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때 되면 이 시즌을 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시외에서 조금 소폭 상승 중인데 내일은 내려가지 말고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